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개별 질의 시간인데요. 요 시간이 다소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질의는 후보자당 8개 문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문항을 질의드리고요. 질문 시간은, 진행 방식은 전과 동일합니다. 지금 개별 질의 이제 첫 번째 라운드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야인데요. 구도심 활성화에 관해서 정장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은 남부권 소사벌지구, 안중 현화지구, 성담지구, 고적 국제 신도시 개발 등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만 구도시와의 생활환경 격차가 더욱더 갈수록 커지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논의들,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보님의 구체적 방안이, 정책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녀오면서 가장 지금 고민거리가 바로 이 구도심 활성화입니다. 난개발이 심화된 데다가 또 소사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고도 신도시 이런 것들 뭐 필연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구도심이 너무 빠르게 붕괴돼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당과 정부에서는 이 뉴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대대적으로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평택형 도시 뉴딜 사업을 좀 반드시 추진을 해서 세계 지금 뉴딜 사업은 현재 사는 그 주민을 외곽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정주권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도 여기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주민을 확대해가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을 반드시 제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저는 협동조합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같이 협동을 통해서 또 시가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회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테마거리 조성 그리고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대화 작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지와 창의력 그 다음에 지원이 아우러져야 되는데 여기에 문화를 접목해서 어떻게든 회생을 시킨 작업도 반드시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용과 방향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 인구의 어떤 뭐라 그럴까 현재 평택의 도시 역량에 비해서 도시 신도시 개발이 너무 급격하게 되면서 상권이 지금 전통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지금 인구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뭐 2020 80만이었다가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너무 인구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는 그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확장 정책을 쓰게 되고 이것이 결국 도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서 저는 인구가 많다고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을 정말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그 개별 질의는 평택 자치신문 서민호 대표님께서 공재광 후보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평택시에서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도, 도로, 교통시설 확충 및 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장애인 복지 시책 확대를 위한 후보자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평택의 이제 장애인 인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 복지 중에서도 취약계층도 많지만 우선순위 두는 것이 장애인입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협의회 토론회 때도 언급은 했지만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시장 취임하고 나서 제가 곰돌이 그 봉사단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차량이 노후가 돼서
운행 자체가 안 되고 화장실이 없어서 은행권에 가서 보는 그런 형태를 시원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보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 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거는 행정이 책임이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요. 또 단기보호시설을 합정복지관 그 건물을 대신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우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을 연관되어 있는 유관기관 또 기업체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말 그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이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장선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에 관련된 건데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평택시는 현재 권역별 대중교통 연계 체계가 미흡하고 농촌지역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너무 심합니다.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개선을 위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든 정치인들이 이 교통 문제 때문에 많이 지금 말씀도 듣고 그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 용의동 쪽에 모든 버스가 다 왔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은 굉장히 거의 포화 상태가 됐고 다른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서 저는 이걸 나중에는 그 고덕이나 뭐 지제나 같은데 그곳에서 이 뻗어나는 방사선 형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방안을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도 버스가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하다 보니까는 뭐 급브레이크 박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다 시간이 쫓겨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영제도 좀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지금 차 없는 사람들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환버스를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용이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은 아직도 노선버스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확대를 해야 됩니다만 이 교통비용 때문에 이 적자 문제 때문에 회사들이 꺼리고 있어서 저는 100원 택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데 생각보다 이게 다른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공영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텐데 예산 문제. 제가 그 전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이 경기도에서 이제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의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볼 때 준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진행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 분씩 질문을 했던 것을 좀 이렇게 패널 한 분이 두 분에게 한 번씩 두 번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이 너무 좀 지연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드렸고 서민호 대표님이 드렸는데 제가 다시 드리고 서민호 대표님이 이제 질문한 다음에는 박성복 대표님부터 한 분 이렇게 두 분에게 질문하는 걸로 진행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민호 대표님 네 번째 개별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는 다른 지역보다 로컬푸드 정책을 조금 초기에 수립하고 시행했는데요.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도 의욕을 갖고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1호 직매장인 신대 직매장이 운영상의 문제로 얼마 전에 휴장을 했습니다. 이 로컬푸드 정책이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평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컬푸드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농민들이 판매까지 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들께서는 좋은 먹거리 생산하시고 농협이나 평택시는 상당 부분 이 책임을 져주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약했습니다만 로컬푸드는 이제 그런 개념 속에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접근성이 워낙 안 좋았고요. 신대동이
그다음에 운영상에 있어서 경험이 없거나 자본력이 취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갈등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운영 그다음에 홍보적 측면에서 이것을 체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이 되면은 로컬 푸드를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꼭 약속을 지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경험이 있고 체계화할 수 있는 분, 이런 농협이 저는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의를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평택에 이런 이 농산물이 제대로 팔려 나오기 위해서 판로를 확대해 줘야 되는데, 저는 고기용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평택의 농산물들이 이제 학교 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미군하고도 협의해서 전 평택의 좋은 농산물이 미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로컬 푸드 정책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박성복 대표님께서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두 질문을 차례대로 해서 차례대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선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과 아동 친화적인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 보육, 육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가적인 과제고 또 지역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출산 장려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막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출산 장려금이 평택은 한 50만원 되나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 교육받고 또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또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또 어머니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근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택이 특히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데 놀이터를 갖다가 기적인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가까운 데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평택에 보면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저는 어린이 이 창의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이 놀고 보고 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서부 지역이나 이런 데가 보면은 이 아이들이 아플 때 응급센터가 없어요. 저는 24시간 아이들 응급 콜센터도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골고루 제대로 받침줘야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이런 게 안 되면 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이런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이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것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켜주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0초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르게 있는데요. 중앙정부에다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권역 불균형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응급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 보육시설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인데, 특히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제가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공재강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안성시 공동 진사리의 스타필드 안성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요구했던 교통개선 대책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결과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4월 17일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제가 못 봤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정식적으로 평택에 공문이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스타필드에 대해서는 평택에 권한 사항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안성 진사리이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에서 스타필드가 들어오는데 인접시인 평택시 의견을 물어와서 우리는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세 가지 요건입니다. 안성시에서 나오면서 직접 들어가는 거, 평안지하차도 540m 거리를 연장해야 될 것, 또 우회도로, 이 요구사항은 우리가 왜 그랬냐면 현재 38국도 평택대학교 교통량이 하루에 많게는 6만 1,000대가 교양을 합니다. 지금도
교통 지옥입니다. 신세계에서 스타필드 들어왔을 때 교통 영향을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일일 교통량이 2만 1,000대에서 4만 1,000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게는 10만 대입니다. 그리고 교통 유발은 사업자,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이냐 아니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수여할 것인지 두 가지를 수여, 만약에 안 됐다면 제가 6월 13일 당선돼서 제 협상 한다는 말씀드리고 상권 영향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신세계와 얼마만큼 우리 옛날에 이마트가 비전동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통복시생과 상생협력을 맺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스타필드 안성과 관련돼서는 찬성 여론도 높고 반대 여론도 큽니다. 이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 권한은 없다. 장단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교통 대책이 선행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요. 다만 우리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 진사리 쪽이 아니라 평택 쪽에 있는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 살을 수 있는 이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보 대표님께서 두 분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평택전을 박명호 대표님께서 두 분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정장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헌 논의와 함께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제도와 정책이 있다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개헌은 저는 꼭 되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뭐 권력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게 원래 핵심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방자치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중앙의 권력이 너무 크고 지방이 예속돼 있어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헌은 꼭 됐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중앙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뭐 정부의 안중에 보면은 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재편하겠다. 그래서 지방에 더 많은 돈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자주재원 확충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너무 지금 제한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나왔습니다만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더 확대를 해줘서 지방자치가 좀 더 많은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 교통 치안이 이 지방자치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물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교통이나 치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에서 돈이 재정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길 바라고 꼭 그렇게 개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보충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재광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평택의 중심이 될 고도 국제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는 국제교류단지, 에듀타운, R&D 테크노밸리, 비즈니스 콤플렉스 타운, 복합 레저 유통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같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유치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신도시가 평택에 존재하기 때문에 평택시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요. 다만 사업 주체가 LH 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중간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평택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경기도와 LH에 건의를 해서 모스크바 음악대학을 유치해서 현장도 방문한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관련되는 외부 인사 접촉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문제는 고덕 지구에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학교를 건립을 하면 운영하는 업체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현 정부에서는 특목고라든지 특성화 교육을 학교를 건립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학교보다 운영비가 10배 이상 들어가고 또 정부 방침이 그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평택시, 경기도, LH와 또 LH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분양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 이익금 갖고 들어오는 관련 기관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LH에서 건설하면서 이익금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한 이런 인프라를 좀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된 도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도 국제 신도시에는 행정타운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행정타운 이전은 어느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 우리 평택 시장되고 나서 이제 MOU 체결하자고 누누이 협조 요청이 옵니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청사 관련 조례, 청사를 이전할 경우에 초기 비용이 2천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인구가 적정하게 늘어날 시점, 또 구도심에 대한 재생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검토가 돼 있나 생각이 들고, 이 규모는 이 시청사가 구청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시기를 적정하게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공재강 후보님과 정장 후보님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별 질의 한 8번째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박명호 대표님께 질문했던 지방 분권에 관한 우리 정의 철학을 좀 물어봤고요. 정치,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고도 국제 신도시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개별 질문이 좀 남았고 이제 OX 퀴즈가 있고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이 상당히 좀 하나하나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좀 짧은 시간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은 잘 아마 전달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같이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9번째하고 10번째 질문을 드리고 서민호 대표님이 11번째, 12번째, 박성국 대표님이 13번째, 14번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장선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있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젊은이가 모이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청년 일자리 확대라든가 취업 지원 정책, 청년 창업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아까 산업 구조 정책관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견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이 여기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삼성이 내려왔지만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원래 70만 평만 삼성이 주기했었습니다. 50만 평은 협력업체에 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MB 정부 들어와서 좀 120만 평을 전부 주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협력업체가 조속히 내려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브레시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꼭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개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택에서 졸업해서 이런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편 문제.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되면 반드시 이 관광 서비스 산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항 주변에다 대규모 자동차 오토 클러스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 탄약고에는 문화지대,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앞에 두 군데는 이 젊은이들이 축제 공간, 그다음에 지리서탄이나 평택의 관광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전체에 연결돼서 관광 산업이 하나의 벨트가 돼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의 1인 창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청년 메이커스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4차 산업 관련해서 연관해서 창업하고 활동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관계 협회하고도 연결해서 평택이 모범도시가 되도록 이 문제는 꼭 제가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재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기 오염, 악취 유발 업체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평택시 행정에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허용해야 하지만 민원이나 시민 생활 환경을 봐서는 쉽게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후자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솔로몬 엣지를
발휘하고 어떤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잣대는 다 공평하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 그 대기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하게 맞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법의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는데 중간 아까 충돌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을 쫓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평택의 세계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오고 옆에 아파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2종에 대해서는 단독 권한지 경기도 권한사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공장 폐쇄라든지 이전까지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요. 악취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북 신도시에서 저희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하는데 소송을 일방적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이 100% 해소하는 영향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발행위라든지 다른 방법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 자체는 향 전국적으로 소송이 갔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100% 패소하는 이런 절차는 청북 신도시에서도 반대는 우리 반대 추진위원장과 사무국장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라 행정절차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소송에도 대비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대처하는 시장님의 공재강 후보님의 마인드는 뭐 이렇게 되게 열려 있는데 일선 행정을 직접 그 민원이 부딪히면 상당히 답답해하고 공무원 그 정보가 잘 공개가 안 되고 너무 좀 그 관료적인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에서 바라보는 그 시장의 입장과 또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도 준수를 해야 될 의무적 권한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할 때는 소송을 대비하는 과정을 트레이닝을 좀 시켜서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한편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심도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11번째와 12번째 질문을 평택자치신문 서민호 대표님께서 예, 해주시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 드리겠고요. 먼저 공재강 후보자께 드리겠습니다.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금 해제하라는 용인시나 안성시 상류지역 지자체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최대 현안으로 시의 최대 현안으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함께 상류지역 지자체와의 상승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용인, 안성시와 상생 협력은 맺었습니다. 다만 그 용인이나 안성에서는 전제 조건이 수질 개선이라든지 상생 방안이 아니라 해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 관계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문제 없잖아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로 인해서 피해보는 남사면 우리 용인 지역 또 안성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는 거 있습니다. 다만 우리 평택의 입장에서는 송탄 정수장이나 유천 정수장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 시민들이 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상수원 보호구역은 한 번 해제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들고 나온 자체가 수질 개선 및 상수원 보호구역 제도 개선입니다. 맨 처음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개선 우리 이제 규제 완화를 이제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전제 조건을 둔 것이 평택호 수질 개선을 울산의 태화강 수준으로 2급수로 재고를 시키는 전제 조건을 얘기했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충남과 환경부가 참여를 했고요. 이 평택호하고 연관되는 2개도 10개 시군이 참여를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논의는 합니다. 전제 조건은 수질 개선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평택도 용인이나 안성과 상생하는 방법이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수도 뭐 분담금을 갖다가 만들어서 피해보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안성시 양성면의 경우에는 지금 일일 하루에 돼지 4,000마리, 소 400마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을 건설 예정인데요. 이런 거는 지금 상생협력단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평택시와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 건의하고 하실 것인지, 또 안성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평택의 인근에서도 짓는 것이 안성에서 이제 의견 조회를 이제 해서 안성 지역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의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인허가 이후에 갈등 관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또 안성시 측과 또 경기도에 충분하게 건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것이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평택고 수질 개선과 상선 보호구역 제도 개선 협의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장선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러나 뭐 받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책이 바뀌고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현재는 뭐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인데요. 평생학습은 뭐 이제는 뭐 평생 직장이 사라질 시대이기 때문에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뭐 퇴직 이후의 삶의 향상 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요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그 후보자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는 이제 평생 학습을 이제 노년에 조금 여유를 즐기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 이제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노년이. 그 다음에 요새는 조기 퇴직하거나 여태까지 경제 상황이 나빠 있어서 일을 전업을 해야 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평생학습이 이제는 그냥 노년을 즐기는 노년을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 시가 또 정부가 해야 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평생학습 종합계획도 마련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교회 또 공공기관 또 심지어 우체국까지 포함해서 저희 교회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예산 부족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회라든가 학교 연합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또 강사 예산도 지원해주는 등해서 평생학습을 이제는 필수 요건으로 저희가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시장되면 반드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서민호 대표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과 문제와 평생학습에 관한 질문을, 평생학습 도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평택 시사신문의 박성복 대표님께서 두 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맞춤형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정장선 후보, 공재강 후보 순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선 후보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항만은 국가 주도의 공공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택시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평택시 현안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평택항의 문제는 무엇이며 평택항 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교롭게도 평택항이 그 14년 이후, 그러니까는 남경필 지사하고 미안합니다만 공재강 후보 취임 이후 공교롭게 나왔습니다. 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동량의 모든 것들이 그 지금 평택항을 보면은 이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그쪽 서부 쪽 분들이 생각하는 평택항은 공해 매출하고 대규모 트럭만 왔다 갔다 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평택항은 좀 종합 발전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평택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거를 평택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 발전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평택항 요새는 항만이 선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지에 여러 가지 배후단지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관광진이 있는지 연계해서 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기에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통망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가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망 개선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배후 부지에 저희들이 이 관광지나 서비스하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평택항을 이제는 저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특히 충청도하고 우리 갈등은 또 풀어야 되지만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매 싸워서는 안 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남북 시대가 평화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충청도 협의해서 뉴 항해 시대를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이어서 공재강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0여 년간 개발 우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발전과 인구 유입을 이끌어 왔지만, 반대로 도시와 녹지 휴식 공간을 크게 훼손해 왔고 갈수록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결코 행복한 도시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난개발을 막고 도시 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는 후보자의 도시계획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 때만 되니까 최근에 이제 보도되는 거 보니까 공재광 시장이 되고 나서는 개발 유지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산업단지나 지금 민간 도시개발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17년 전, 용죽지구 13년 전에 시작이 돼서 완공이 됐습니다. 제가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조합으로 땅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법적인 하자가 정말 없습니다. 평택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 경제성이 없어서 꼭 해야 될 도시개발은 우리 공공에서 추진을 합니다. LH에서 추진하는 거 하나, 평택시에서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공공도시개발이 4건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항 15건은 과연 시작 시점이 언제냐.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을 도시가 급변하고 있는, 또 산업단지가 늘어나면서 기업체 종사자들 죽어도 책임져야 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도시 들어왔을 때 지금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정주요건입니다. 녹지 공간을 높인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도시 이반 단계부터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지, 소사볼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장 회전이 안 돼서 상당히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